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지반 침하 현상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정윤섭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도로, 도로 바로 옆에 방파제가 설치돼 있습니다. 땅보다 높이 차오른 바닷물, 범람을 막기 위한 방파제입니다. 인근에 있는 바닷가 주거단지, 역시 바닷물을 막고 있는 방파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방파제 벽에는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추가로 더 쌓아 올린 흔적입니다. 자카르타는 해마다 평균 약 1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의 기후변화까지 이미 도시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Tapi mungkin kalau terlambat untuk pemberitahuan kita akan melakukan evakuasi terlebih dahulu.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0km 바다 건너 보르네오 섬의 신도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입니다. 수호신을 형상화한 대통령궁은 완공 단계고 관공서와 병원 등도 문을 열었습니다. Karena biasanya kami hanya melihat di media, jadi kita ingin memastikan dan melihat benar. 완공 시점은 2045년, 신수도 건설의 또 다른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자카르타가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New center of economic growth. So we have a more balanced economic growth between west and eastern part of Indonesia. 결국 약 45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이 관건. 정부 예산이 20%, 나머지 80%가 민간 투자인데 지금까지 실제 민간 투자액은 10%에 불과합니다. 누산타라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이런 기후위기가 누구 책임인지 또 각국은 어떤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밤 국제사법재판소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의견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정책을 정하고 소송을 처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지금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고 좁다란 영토를 가졌지만 원래는 훨씬 더 넉넉한 면적의 섬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난 30년간 15cm 넘게 바다가 육지를 갉아먹듯 삼켰습니다. 터전을 잠식당한 국민들의 절반이 인근 호주로 이민을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Identity to our land, our identity as Tuvaluans, and the future of our children and our descendants, and that's very concerning.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투발루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이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국제사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2년간의 심의 끝에 첫 자문 의견이 발표됩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등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t will also be a game changer for this whole climate discourse we've been going through for 30 years.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책임자이자 피해자인 지금 오늘 어떤 국제적 기준이 나오느냐에 따라 기후 정책의 방향이 새로 쓰이게 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유엔 산하 협의체가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특히 해수면 상승 추이를 보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파른 모래절벽이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책로는 끊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안 자체가 없어서 낭떠러지여서 아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 모래에 급속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파랑이 발생하고 여기 근해에 있는 모래를 갖다 먼 바다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도로 아래의 모래들도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가 받게 될 타격은 더 큽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나 높아진 부산은 2100년엔 강서구 등 해안 쪽이 거의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더 잦아진 강한 태풍과 높아진 해수면이 만나면서 대규모 월파와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연간 피해액은 부산에서만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져 70여 년 뒤엔 최대 평균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은 고층 건물들이 질비해 마천루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미국 뉴욕. 그런데 이 뉴욕시가 해마다 최대 2mm씩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뉴욕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 고층 건물들 때문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팀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100만여 개의 건물 전체 무게가 7억 7천만 톤에 달하는데요. 그 무게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 7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며 그 엄청난 무게가 뉴욕시 지반을 짓누르면서 가라앉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팀은 1950년 이후 뉴욕시 주변 해수면이 약 22cm 상승했고 이로 인해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때는 도시 일부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가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 해안 도시에서 목격되고 있다며 세계 전체가 침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3년 동안 부산의 해수면은 9.2cm 상승했습니다. 1년에 2.7mm가량 상승한 셈입니다. 그러나 2100년까지 부산의 해수면 상승폭은 최대 80.1cm,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82c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매년 9.5mm씩 상승한다는 건데 지난 33년간 관측치의 3.5배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예측치입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고탄소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반면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는 20cm로 고탄소 시나리오와 큰 차이가 없지만 2100년 상승폭은 47cm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탄소 저감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예측치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국내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연안의 침수 예상도도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